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얼짱 셰프 이재원 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은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에만 약 7만 명이 앓고 있는 만성 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말 장에 좋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연구학회 섭외 홍보위원 김은선입니다. 저는 고대한암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저와 함께 설명해 주실 대한장연구학회 부회장님이자 이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교수님이신 정선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인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대한장연구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한장연구학회는 장질환에 대해서 올바른 의료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학술 단체입니다. 현재 한 1000여 명이 넘는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함께 소속이 되어 있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해피바울 캠페인 그리고 장 건강의 날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여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요리에 진심인 남자인데요. 대한장연구학회는 장 건강에 진심인 분들만 모인 곳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정선희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입으로 먹잖아요. 네.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음식이 섞이고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가 장으로 내려가서 변이 만들어져서 항문까지 가는 그 길을 소화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이 소화관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 중에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 궤양이 생기면서 헐어요.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번져가서 병이 생기는데 주로 대장에 병이 생기고요. 크론병은 식도, 위, 소장, 대장 어디에나 병이 생길 수 있는데 띄엄띄엄 병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위치도 조금 다르지만 양상이 조금 달라요.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장이 헐어가는 거기 때문에 혈변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설사하고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크론병은 이 궤양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걸로 먼저 나타나고 설사하고 그래서 잘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는 게 두 개가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크론병은 항문의 병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항문의 병인가 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얼핏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장염 비슷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염증성 장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초기에 그런 것 때문에 진단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이 염증성 장질환과 비슷한 초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급성 장염은 배가 아프고 설사도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재원 셰프님처럼 계속 오랫동안 아프지만 실제로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그래서 증상은 있지만 뭔가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분들은 실제로 혈변을 보시는 일은 없고 밤에 아파서 깨는 일도 없으세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혈변이 동반된다던가 밤에 아파서 깰 정도의 심한 고통이 있으시다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9년 전에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설사, 복통, 혈변이 계속됐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 그냥 치질 아니면 장염이라고 생각해서 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달간 그렇게 수위 설사를 하니까 뭐 체중도 엄청 많이 감소하고 화장실을 갔을 때 그 변을 보고서 너무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근처 병원에서 이제 뭐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그때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음주하고 그랬었거든요. 장과 관련된 질환이어서 음식 섭취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깨가 오늘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장에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은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이제 장 질환 환자들은 아무래도 음식 섭취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사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또 잘 다스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시기로 나눠요. 염증이 아주 심한 활동기, 그리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관해기. 활동기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관해기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간식으로 먹기 좋은 메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희 장년과 함께해서 이런 책을 출간했어요. 먹으면서 치료하기라는. 저희가 이렇게 레시피를 좀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 중에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접 이 레시피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늘 잘 배워서 집에 가서 꼭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오늘 셰프님께서 급성기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메뉴로 연두부 영양죽을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통증이 심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자극이 좀 적어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거든요. 설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양 소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영양 공급이 또 좀 되어야 되거든요. 환자들이 저희가 금식을 해요. 많이 아플 때는. 금식하다가 미음 먹고 죽 먹고 밥으로 이렇게 올려가야 되거든요. 연두부는 단백질의 공급원이면서 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죽을 만들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 연두부 영양죽 가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이렇게 죽을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제 죽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일단 죽을 맛있게 끓이려면 기본이 되는 이제 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쌀을 볶게 되면은 쌀이 안 익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 퍼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요리할 때는 쌀을 1시간 정도 불린 후에 요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찬밥이라든지 아니면 햇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약간 물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밥 같은 거 하실 때에는 된밥보다는 약간 진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야채부터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를 제가 열어보니까 당근하고 연근이 있더라고요. 근데 채소는 원하시는 채소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채소를, 당근을 좀 곱게 썰어주고, 이렇게 조금만 다져줄게요. 이렇게 다져주고, 썰어진 당근을 좀 일단 담아놓고, 이렇게 연근을 좀 썰어줄게요. 오늘 이 죽 같은 경우는 이 채소 써는 것만 다 썰어 놓으면은 거의 한 90%는 요리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실파까지 한번 썰어줄게요. 이렇게 곱게 좀 썰어주시고, 보통 여러분들 그 채소류부터 먼저 볶는데, 참기름에다가 바로 볶으셔도 좋은데 참기름으로 너무 오랜 시간 볶다 보면은 참기름은 발열점이 낮아가지고 기름이 좀 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기름이랑 식용유랑 같이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넣어주고, 그리고 참기름 살짝 이렇게 넣어서 올려준 다음에 약간 살짝 팬을 달가주고, 채소하고 그리고 한번 달가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채소류가 어느 정도 다 볶아졌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물을 넣어서 끓여도 좋은데, 오늘은 좀 더 풍미를 내기 위해 가지고 버섯하고
이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육수를 좀 냈어요. 물 대신 육수를 사용하던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죽 끓이실 때 다시마나 멸치를 가지고 국물을 내시면은 그냥 맹물로 할 때보다 소금을 좀 덜 넣을 수가 있고 좀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생쌀로 하신다 그러면은 육수를 넣기 전에 쌀을 먼저 한번 볶으신 다음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쌀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좀 천천히 익혀주고. 자, 이제 쌀이 어느 정도 좀 불어지면 이 상태에서 준비해놨던 이 연두부하고 좀 넣어주고, 그리고 소금에 씻어놓은 굴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굴 대신 뭐 전복이라든지 새우, 뭐 각종 해산물 같은 거 다 넣으셔도 좋아요. 해산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고기 같은 거 다지셔가지고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간은 이제 약간의 간장하고 소금만 살짝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 그리고 참기름이 좀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향 더 내주고, 한번 팍 끓을 정도로만 끓이고, 기호에 따라 가지고 후추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썰어놨던 밥 좀 넣어주고, 이제 완성됐고, 접시에 한번 저희 좀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담아주고, 여기다가 남아있는 파를 좀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 깨소금 살짝 좀 으깨가지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번 살짝 돌려주면 맛있는 이제 죽 완성됐습니다. 네, 정 교수님, 염증이 좀 가라앉은 과내기 때의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과내기 때는 일상생활이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먹어서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조금 불편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골고루 음식을 먹어줘야 급성기에 부족했던 영양분도 좀 우리가 다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영양 상태 이때 좋아져야 나중에 또 어려울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내기 때 영양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기 때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제한된 식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잖아요. 이때 좀 잘 먹어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영양 이 관리를 통해서 이 질병 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셰프님께서 다양한 채소랑 해산물이 들어간 쌀국수 볶음면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보통 팟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제 해산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견과류 같은 걸 넣어서 맛을 좀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맛있는 쌀국수 볶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또 채소를 먼저 준비할 텐데, 일단은 목이버섯 준비했어요. 목이버섯을 좀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좀 썰어주고, 목이버섯 없으시면 그냥 표고버섯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버섯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없으시면 굳이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셔도 되니까 재료에 너무 연연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목이버섯 좀 썰어주고, 다른 야채들, 채소들도 좀 썰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한번 볶을 거래 가지고 너무 곱게 썰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좀 썰어줄게요. 볶였을 때 약간 모양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좀 썰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한입 크기로. 채소들을 썰 때 그 접시에 담았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모든 사이즈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크기를 썰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양파 사이즈로 좀 제가 썰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좀 썰어놨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쌀국수 볶음이니까 오늘 쌀국수를 제가 삶을 건데, 집에 만약에 쌀국수 같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쌀국수 대신 스파게티 면으로 삶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쌀국수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이제 삶는 시간이 좀 나눠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2분 삶으라는 거, 3분 삶으라는 거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쌀국수를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나와 있는 조리 시간보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적게 삶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삶아 보도록 할게요. 살짝만 넣고, 쌀국수는 금방 삶아지니까 오늘 제품을 보니까 1분 삶으라고 되어 있는데 1분 좀 안 되게 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찬물에 담가 가지고 보관해 놓으시면 바로 볶아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삶지 않고 찬물에 담가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3-40초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풀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풀어질 정도가 되면은 제가 살짝 한번 볶을 거니까 이제 찬물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찬물에 담근 면을 살짝 옆에다가 제가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살짝 이따 다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소스대로 하면은 한 입 드시면은 동남아의 느낌이 확 펼쳐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재료가 이 굴소스하고 칠리 소스. 이 칠리 소스인데 칠리 소스도 단 게 있고 매운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매운맛만 있는 거는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리고 설탕 이 정도만 있으면 정말 맛있는 소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정말 나는 더 이국적인 맛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쉬 소스 아니면은 우리나라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살짝만 넣어주시면은 볶을 때 완전히 동남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 그리고 약간의 마늘 먼저, 그리고 단단한 채소 먼저 좀 볶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하고 양파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우 들어가는데 새우 대신 뭐 여러 가지 해산물 다 넣으셔도 좋아요.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 나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추 같은 거 지금 넣어가지고 살짝 더 내주시면 훨씬 더 매콤한 맛의 쌀국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버섯까지, 숙주하고 그리고 부추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부터 볶게 되면 숨이 다 죽으니까 마지막에 넣고 한번 살짝만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살짝 채소를 볶아주고, 여기다가 굴소스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칠리 소스 한 스푼, 설탕만 살짝만. 그 면 요리랑 저희 볶음류 먹어도 될까요? 쌀국수 볶음을 할 때는 겉면을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어서 장에 좀 자극이 덜한 편입니다. 또 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밀가루를 드셨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더부룩함이나 복통 같은 게 좀 적어서 훨씬 무리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기름도 오늘 이전 셰프님께서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고 하실 거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하시고, 기름을 선택하실 때에도 콩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적절히 소량씩 사용하시면 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줄 이렇게 넣고 한 번만 볶아주면 끝이에요. 면을 먼저 좀 담아주고, 자, 이렇게. 자, 약간의 후추만 살짝 좀 뿌려줄까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면 정말 맛있는 쌀국수 볶음 이제 완성됐습니다. 정 교수님, 오렌지 젤리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환우분들이 그런 오렌지와 같은 과일을 섭취하실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밥만 먹고
먹고 반찬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간식도 많이 필요한데요. 간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오렌지 젤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렌지는 이제 섬유질이 많은데 겉에 껍질을 벗기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하얀 껍질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벗기면 부드러우면서 비타민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요리 오렌지 젤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오렌지를 2개 정도를 과즙을 한번 내볼게요. 그런데 오렌지 대신 나는 약간 더 상큼한 자몽 같은 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자몽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좋은데 더 프레시한 느낌이라든지 신선한 느낌은 이제 바로 즙을 짜서 하는 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즙을 먼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150ml 정도가 됐는데 살짝만 물과 섞어가지고 한 300ml 정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0ml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오렌지는 과즙을 쓸 게 아니라 과육을 쓸 거예요. 그런데 과육도 좋은데 또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계열은 이런 껍질 부분에서 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혹시 더 향을 더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필러라든지 아니면은 이 치즈 그라인더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제스트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제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주스에다가 넣게 되면 훨씬 더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육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썰어주고 자, 이렇게 과육을 썰고 그리고 먹기 좋게 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썰어 놨고요. 그리고 이 볼에다가 이런 식으로 과육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금 전에 짜놔서 물과 섞어놨던 이 300ml가 된 오렌지 주스를 살짝 한번 끓인 다음에 약간의 꿀을 살짝 이렇게 한 숟갈, 2스푼 이렇게 넣어주고 살짝 끓게 되면은 여기다가 제가 젤리가 완성될 수 있는 이런 파우더를 살짝 넣을 겁니다. 이 파우더가 한천이라는 파우더인데 한천이 뭐냐면은 그 식물성 젤라틴 중에 하나인데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젤라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철분도 굉장히 많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천이 구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젤라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판 젤라틴이라든지 가루 젤라틴 이용해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방금 전에 이 계량해 놨던 이 한천가루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살짝 넣고 한번 끓게 되면 농도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살짝만 풀어줄 정도. 그리고 한번 끌어올리면은 이제 된 거예요. 요거를 방금 전에 만들어 놨던 이 과육에다가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용기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부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건 아니고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굳히게 되면 맛있는 오렌지 젤리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럼 먼저 영양죽부터 같이 한번 맛보실까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가끔 이제 음식 드시다가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네. 바쁠 때 죽만 드시려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급성기 때는 죽을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맛있는 죽을 먹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음식 쌀국수 볶음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저희? 아유,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이건 진짜 태국 음식점에서 먹어보던 맛인데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군요. 너무 맛있고요. 밀가루가 아닌 면이어서 소스를 좀 다른 걸로 해서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면 요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서 좀 고민될 때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요리책에서 나와 있는 걸 직접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두 가지 메인 요리를 드셔보셨으니까 이제 입가심으로 디저트 이 오렌지 젤리 한번 드셔보시도록 한번 하시죠. 아주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요. 비타민이 정말 듬뿍 들어간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맛이라면 계속 먹게 될 것 같아요. 저 요리라는 게 잘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만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지 환우님이 이렇게 맛있는 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데요. 평소에는 음식 때문에 되게 불편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증상 심할 때는 일찍 집에 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실 맛집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저의 상황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해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죠. 제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일단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먹은 게 좀 자극적이고 좀 기름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된 거예요. 지인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냥 단순 장염 아니냐, 왜 자꾸 화장실을 가냐, 그냥 설사약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가 했던 말이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본인만 아는 그런 거라서 보충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초기에는 저 스스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편이고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환자분들 만나면은 그래도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어가지고 건강강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환우의 모임 같은 데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우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되게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활용을 해보고 삶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염증성 장 질환이 사실 이제 오래 병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약물 치료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이게 소화기의 문제니까 이제 음식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강한 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잘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자기 재능을 다 발휘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급성기뿐 아니라 이런 이제 관해기에도 이런 장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영양소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해기 때는 식사일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제 요 날짜에 내가 뭘 먹었는지 쓰고 그때 증상이 뭐가 있었는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가려낼 수 있고 음식의 재료도 가려낼 수 있지만 조리법이라든지 혹은 그 양념 같은 거에서도 자극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려낼 수 있으니까 본인의 식습관을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사일기를 작성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성해 보고서 이제 회식 같은 자리에서 좀 기름진 삼겹살보다는 그냥 목살 시켜서 주문해 본 적 있었어요. 아주 좋은 적용 방법이세요. 또 우리 환우분들은 자신감이 좀 결여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은 그런 게 많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을 앓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증상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 경우나 극심한 피로도 때문에 이제 모임 같은 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화장실 양복 카드가 있거든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화장실 양복 카드를 보여주시면 아, 이 환자가 진짜 말도 못하게 너무 급해서 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도 다 나눠보고 음식도 다 드셔보셨는데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병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24시간 들고 있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가벼워도. 근데 이거를 잠깐 내려놓거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잠깐 들어주거나 그러면 아마 24시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 짐이 무겁지만 의사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또 환우들끼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환우에서 서로 돕고, 가족들도 좀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재훈 셰프님까지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이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신 대한장염과학회 명승재 회장님과 이범재 섭외홍보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재훈 셰프님 감사합니다. 염증이 심할 때, 그리고 염증이 좋아진 상황에서 음식을 어떻게 드시라고 설명드리기가 사실 진료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환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되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환우분, 또 치킨이 막 먹고 싶으신 환우분, 요리를 진짜 할 줄 모르는 그런 환우분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뭔가 레디메이드 식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셰프님 덕분에 이제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교수님 덕분에 장 건강에 대해서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많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여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더 진정성을 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